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석주입니다. 김석환 위원장님을 모시고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질을 해주시면서 저희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질의 그리고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끌어 가시나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고, 지금 우리 고성군은 농업군입니다. 농업군이고, 또 농업이 상당히 또 농업인들이 경제적인 또 발전을 해야 고성군이 또 발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쨌든 고생하십니다. 예. 농촌정책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농촌정책과장 김하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담당 및 주무관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예, 지금부터 농촌정책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현황,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현황 현황으로 저희과는 5개 담당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 사무와 다음 페이지의 농업 관련 단체, 기농지원센터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 경유 및 공동 경영주에게 각각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도에는 11,356명에게 34억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5년 올해는 12,106명이 신청하였으며 6월 중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관리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공익적 기능 및 가치 향상을 위하여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농지 대장 정비, 불법 전용 단속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 보상으로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2개 사업 총 11억 5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입 실적으로는 재해안전공제료는 3월 말 기준 3,595명, 농기계 안전보험은 318건이 가입한 상태이며 지난 연도 수요 내역으로 재해안전공제료는 506명 10억 9,300만 원, 농기계 안전보험은 16명 5,60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시군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도의 농촌 지역 개발을 위하여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2억 7,100만 원입니다. 3월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하였으며 현재 농촌개발 사업 완료 6개 지구에서
아로마, 하모니카, 스포츠 댄스 등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마을 리더 역량 강화, 마을 맞춤형 교육, 농촌 현장 포럼 등 지역 인적 자원 육성 프로그램 등 추가 추진할 계획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주민 주도의 농촌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기본계획은 10년, 시행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의 난개발, 지방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군 농촌 공간을 용도별로 구획하기 위한 기본 방향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용역업체 선정 및 착수 보고회 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로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기본계획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 중심지를 농촌의 경제문화, 공동체 활동의 거점으로 구성하여 농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2개소, 기초생활거점 족성 사업 3개소에 총 46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예방, 주택 정비,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계속지구 4개소 및 신규지구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협의 등으로 일부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마을의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구역을 활용하여 농촌 공간 재생 및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용호면, 회암면, 마면의 노동사 4개소를 철거하고 마면 산낙지구로 신축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이전 부지 주변 주민 반대와 공사비 증가에 따른 참여 농가의 돈사 신축 포기에 따라 영화면과 회암면의 3개 돈사를 개업 처리하고 그 부지에 주민 공동시설인 다목적 광장, 야외운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계획으로 지난 2024년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3월 경남도 투자심사 승인 및 4월 폐업 보상비를 지급하였으며 현재 시행계획 수립 승인을 위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12월 말 준공 계획으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우리 지역민들에게 악취 소음이 없는 친환경 여가환경 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 만들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및 주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 등 확충을 위한 개소당 5억 원, 2년간 개소당 5억 원, 2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계속지구 5개소와 신규지구 5개소로 계속지구는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신규지구 5개소는 기본계획 시행 중으로 10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공사 착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입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정비 및 조성으로 농촌 생활 편의 제공 및 농촌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고성읍 2개소, 면 13개소 등 15개소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8개소는 완료하고 7개소는 보상협의 지원, 농번기 공사 중단 등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업농촌 고용인력 지원 추진입니다.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계절적, 시기적으로 발생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내국인 농촌 인력 중개센터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고용 인력의 원활한 수급으로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인원은 66농가 220명이며 2025년도에는 총 92농가 517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기농기촌 유치 지원입니다. 도시민 등의 기농기촌 유치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통한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와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농시대 정착 지원, 기농기촌 유치 지원, 주말 농장 운영 등 사업을 통하여 우리 군으로의 기농기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미래세대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유도와 육성을 통하여 고령화된 농업 농촌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신농 직불대,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맞춤형 농업 전문 교육 지원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변화하는 농업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농업 전문 교육으로 농가 기획 능력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 지원 사업으로 시의 농업인 실용 교육원 사업을 완료하였고 농촌 대학 및 정보화 교육은 진행 중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등 3개 과정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농업기계 현장 실습 교육 및 안전교육입니다.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농기계 사용 및 작업 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계 순회 교육, 농용 굴착기 안전교육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지역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소와 서부 권역인 화일면, 북부 권역인 영호면 상계소에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시설물 기능 보강과 농번기인 4월부터 6월, 10월부터 11월 기간에는 평일 및 토요일 08시부터 18시까지 근무 등 탄력적 운영을 통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농가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자체 배송 및 현장 안전 전문관 맞춤 교육입니다. 작년까지 시행된 용역업체를 통한 농기계 택배 서비스의 문제점인 농기계 오작동, 적기 배송 및 회수 문제 등 잦은 민원에 따라 자주식 농기계에 대한 자체 배송을 통하여 작업 현장에서 작동 요령 설명과 시운전,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가 불편 해소와 당일 배송 및 회수로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체 배송관은 상계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월 5일 현재 자체 배송 실적은 200대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농업인 수요가 많은 저온저장고, 트랙터, 보행형 관리기 등 15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보행형 관리기 등 8종에 80세대가 지원 확정되었으며 보조금은 농기계 공급 가격 대비 50% 이하 지급하며 보조금 지급 최대상은 2천만 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인 기농기촌 공릉가라 팜투어 추진입니다. 우리 군으로의 기농기촌 동기부여를 위한 도시민 초청 팜투어 시행으로 정주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으로 당일과 1박 2일 투어 실시 계획으로 지난 3월 29일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등의 도시민 14명을 대상으로 부추와 딸기, 선도농장 기능 및 체험, 갈모봉 산림욕장 체험 등 당일 일정을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 및 기농기천 의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반기 1박 2일 일정도 9, 10월 중 추진하여 우리군 홍보 및 기농기촌 동기부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항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우리 고성군은 농업군입니다. 그죠? 그럼 그만큼 센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또 그에 반해서 비해서 우리 소장님과 그런 과장님, 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하여튼 우리 늘 농민 곁에서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16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배두하고 고성업이 있습니다. 그죠? 자, 고성업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고성업 150억 그리고 배후 지역인 거루면과 아이를 해가지고 190억 이렇게 해서 지금 건물을 하고 있는데 조성하고 있는데 곧 옛날에 동방장 위치 그죠? 거기에 셔 커뮤니티센터 고성업 보건소 옛날에 지소 뒤에는 켜 커뮤니티센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추진 사항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공사가 지금 내부 미장하고 타일 공사는 완료가 됐고 외벽 그 판넬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건축 부분은 올 7월 준공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내부 인테리어 등은 올 12월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그리 지금 고성읍민들은 요 고성읍에 지금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큰 건물이 지금 3층짜리 건물이 두 동이 지금 서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서 저 건물들이 다 무슨 건물인가를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저거는 이제 셔 커뮤니티센터다. 그러면 셔 커뮤니티센터가 많은 곳이냐 이렇게 물으면 저희들은 뭐 우리 어민들의 문화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럼 켜 커뮤니티센터는 많은 곳이냐 이러면은 그 보건소는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우리 어민들의 어떤 보건이나 어떤 건강 상태를 극악에서 정진시키기 위한 센터다. 이 정도는 저희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는데 이 두 건물의 하는 역할이 기능들이 지금 우리 고성읍에는 문화체육센터도 있고 그죠? 다음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다음 청소년센터 온도 있고 문화원도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거의 중복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의원님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준공되기 전부터 지금부터 저희들이 행정 그리고 운영위원회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정말 그 주위에 유사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프로그램 발굴이라든지 운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분명히 차별화되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요 켜니, 셔니 이렇게 하니까 이 영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주민들은 도대체 발음도 안 되고 도대체 많은 공간이 이렇게 말이 많단 말이에요. 요 네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올 1월달에 농촌 정책 과정으로 와서 정말 생소한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해서 쉽게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 운영 협의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한번 들으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도 바꾸도록 우리 명칭 변경 부분도 우리 운영위원회와 적극 협의 소통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과장님, 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제2순과 3수 끝에 지금 공모사업에 당선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190억이라는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그 운영위원회가 있었어요. 추진운영위원회가. 그 추진운영위원회가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요 건물이 그러니까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하고 운영도 같이 해줘야 되는 운영위원회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게 당초에 추진할 때는 우리 추진위원회로 그리 진행이 되고 사업 준공 시에는 우리가 추진위원회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다시 모집해서 구성을 하게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실 수도 있고 또 당초에 추진위원회에 참석 안 했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운영위원회에 참여가 가능하고 그 지난해 우리가 운영위원회 모집을 통해서 6월 9일자 그
그 우리 고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예. 그래 그거는 우리도 알고 있어. 추진위원하고 운영위원이 이제 이렇게 다시 그거 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 공모사업에 했을 때 추진위원은 이 사람들이 각종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을 지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럼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역량을 강화해서 운영위원회로 전환이 돼야 되는 게 본인 어머니 생각이에요. 그러는데 중간에서 다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이들이 역량 강화를 연수를 한 그거는 다 어디 가는 건가 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처음에 했던 추진위원이 운영위원까지 가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건물을 운영할 때 그때 초창기 때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가서 배워온 걸 연수해온 걸 같이 여기도 접목시켜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서 바뀌지면서 추진위원과 운영위원회 사이에 잡음이 많았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조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앞으로 잘 좀 새겨서 들어주시고 또 하나 배후 지역 사업을 하고 있는 두 군데 있죠. 예, 거름면과 하이면에 그렇죠. 농촌 중심지 고성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150억이에요, 그죠? 150억인데 배후 지역 그걸 하면서 40억 예산이 받아와서 두 군데를 더 하는데 지금 그 사업들이 더 난항을 지금 겪고 있는 걸로 저는 위치 선정해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당초에 하이면 같은 경우는 사업 대상지 그 주민자치센터 맞은편으로 그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거름면의 경우는 인근 그 건물주와의 그 민원으로 인해서 한동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농림축성식품부에 최종 승인을 받아서 하이면은 대상지를 변경해서 그대로 지금 이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 설계 중에 있고 거름면도 그 지난 5월달에 그 인근 건물주와의 그 협의가 완료가 돼서 설계가 진행 중에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하임에는 대상지가 변경이 됐는데 그루는 왜 변경이 안 됐어요? 거름면의 경우는 당초에 이제 거류힐링센터 그 부지 안에 정축을 하는 그런 기본계획 그 수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후에 이제 거름면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했을 때 인근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 매입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같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이하고 그루하고 다 장소는 변경이 됐어요. 다 정해진 데서 처음에 변경됐는데 그루는 그 장소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 하이는 바뀌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사업 추진하는데도 우리 과장님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 인프라 사업이나 아니면 요 지금 하고 있는 기초생활 급증 사업 이런 것들의 각 면마다 거의 다 건물이 지금 세워졌어요. 복합센터가 그렇죠? 예. 근데 그 복합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렇죠? 예. 고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그냥 고성읍에서 운영해야 되잖아요. 고성읍 운영비가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센터에서 잘 챙겨 보셔야 돼. 우리가 지금 놓쳐하고 있는 말이 그거 도시재생 예비 사업을 한 모학 증거장 팽수도 몇 팽 안 돼요. 저거 운영하는데도 운영비 때문에 진짜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는데 이처럼 150 규모의 예산을 들인 두 동의 그 운영비 과연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가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이고 주민들도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챙겨서 가지고
사업을 해주시고 앞으로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같은 복합 공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신축 건물을 되도록 지향해 주시는 그런 사업에 좀 역점을 두시면 우리 과장님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예, 잘 지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혹시 보충 질의? 예, 김은순 의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농업기술센터 수장님,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과 또 사업들을 또 신청하고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정책들 발굴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금 이게 마무리가 거의 다 돼갑니다, 그죠? 준공이 지금 고성읍 같은 경우는 11월이 준공이네요, 그죠? 예, 건축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예, 건축 부분은 그렇죠, 그죠? 준공되기 전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그런 하자 있는 부분들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어, 케어 이런 단어 다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리 좋은 말 언어를 참 바꾸고 왜 이런 말들을 쓰는지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사용하실 분들이 어르신들입니다. 이런 건 명칭을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비슷한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데가 뭐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지금 문화체육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도 좀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조금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소장님 계시니까 제가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우리 지금 서면합니까? 대면합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농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대면으로 해서 하고 추후에 작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서면을 할 때도 있고 또 대면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하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지금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다가 지금 심의위원님들께 좀 여쭤봤더니 그대로 지금 서면으로 하고 있는 심의위원들 좀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정확한 사업을 모르고 목적들을 모르고 지금 오신 분 우리 담당자들에 의해서 지금 사인을 해주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문제들도 정확하게 걸러지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지금 우리 저 4개 지금 센터들이 과들이 보조금 중복해서 계속 받는 사례들이 있죠, 그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농업기술과하고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받았는데 그게 걸어지지가 않고 또 농업기술과에서 받는 이런 사례들이 이제 간혹가다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국가위기 이런 일이 없을 때는 되도록이면 대면 심의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를 어떤 분들한테 돌아가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우리 센터 안에 있는 4개 부서가 계속 조금 소통하는 그런 장이 되어서 계속 중복되는 보조금을 받는 이런 사례들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충 질의 없지요? 네. 예. 자, 그러면은 본질이 우리 또 김은순 의원님, 예.
사장님, 저는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주요 업무 추진 현안 18페이지요. 지금 사장님, 우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이 자체가 우리 공모 사업을 처음에 이제 따올 때는 굉장히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죠? 예. 정말 우리 고성군 같은 데는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반쪽 사업밖에 되지 않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과장님께서는 이게 어떤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역 주민들 자체가 그 마을이나 그 지구에 본사 자체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게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은 너무나 좋지만 주민들하고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지금 만족자리밖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이런 경우들은 좀 많이 사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지금 악취나 모든 환경적인 문제가 우리 본사나 축사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고성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공감을 하면서 내 지역에 오는 또 시설들은 거부하는 이런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특히 이런 사업들은.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과 장소를 선택할 때도 되도록이면 마을과 많이 떨어져 있는 공간이어야 되고, 혹여나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될 때는 동네 분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충분히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어떤 혜택들을 드려야 되는지도 그런 부분도 잘 하시겠지만 충분히 그걸 소통하고 계획을 짜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반쪽 사업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보충 질의 없으시죠? 예, 이상자 의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자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번 행감을 마지막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시죠. 그동안 정말 우리 고성군 농업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 고성의 상황을 잘 봐가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농촌 정책, 농업 정책에서도 농촌 정책을 받겠습니다. 협약이나 뭐 여러 가지 농촌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됨으로 해서 이제 과면도 바뀌었는데, 우리 농업의 나아갈 바를 여러분들 어깨에 다 달려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서고요.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업무 추진 현황 15페이지 농촌 구조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부터 3월에 제정돼서 시행되는 법률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그죠? 예. 이 법에 의하면 우리가 2025년까지 139개 시군이 이 구조화 및 재생 기본 용역을 수립하고 해야 하는 게 법적 의무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제 당초 우리가 고성군에서 그 발전 계획 수립은 그걸 대체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 우리 농촌 공간을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우리가 농촌 도시계획처럼 농촌 마을고 산업축산, 용복합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총 7개 특화지구로 특화해서 그 지구 안에 되도록이면 그 해당 시설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농촌 공간 전체를 구역별로 다 나누어서 지구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맞는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을 주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우리가 이 지금 사업에 대해서 제가 우리 행정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급이 2024년 3월에 시행됐고요. 연이어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길게 얘기하면 농촌지역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4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되는데 이 두 법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재구조화법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이에요. 공간 구조에 대한 예산을 주겠다. 근데 지금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더 강해요. 일자리, 소득, 고용, 주거,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이런 쪽에 있는 법이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인구 증가 시책으로서 꼭 필요한 두 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의해서 이 하나만 지금 용역을 줬단 말이죠. 사업으로. 예. 근데 지금 비용이 작지가 않아요. 사업이면. 그래서 하시는 김에 지금 착수 보고만 했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사업 내용에 그게 안 들어있지만 중간에 추가를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으니까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도 추가로 넣으셔가지고 용역을 같이 진행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 호환적 관계입니다. 하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원만하게 잘 결합되고 또 정책으로 연결돼야만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놓친 부분 꼭 넣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농촌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인구 유입 정책으로서 굉장히 이제 이게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업체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순창, 신안 이쪽으로는 이미 2025년 사업으로 선정됐어요. 그죠? 선정돼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추진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추진하는 부분, 지금 순창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농촌 마을보호지구 해가지고 농촌 융복합사업지구로 전환됐고요. 신안도 경관농업지구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분명히 사업을 실제적으로 현장에 사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전에 이 진행하고 있는 부서 그 지역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거기에 있는 문제점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들을 사전에 파악하시고 이 내용 또한 용역에 넣으셔가지고 완벽하게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향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은 당연히 수렴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 자문단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거쳐서 수립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혹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없으면 우리 정요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요한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농촌 정책과는 말 그대로 우리 농촌, 우리 고성군을 어떻게 이렇게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느냐가 우리 농촌 정책과에 달려있다고 본 오거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 그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이렇게 한번 그 결산검사를 한번 해보니까 우리 농촌 정책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결산을 하면서 이렇게 쭉 널려있는 사업을 제가 한번 보니까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해안면 외에 1개소 해가지고 2개소를 하고 있고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3개소, 또 기초생활 거점 사업 2단계 또 3개소,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 사업이 6군데, 마을 만들기 사업 6군데, 기초 생활 인프라 사업이 15군데, 농촌 공간 정비 사업 1군데, 예산을 보니까 뭐 물론 연차 사업입니다만은 이 사업이 보니까 한 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정책가가 큰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 인원을 보니까요, 한 개의 사명이 이 일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이제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또 마을에 또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또 뭐 어떤 행정적 절차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은 좀 낮아요. 낮은데 이 적은 인원으로 이 많은 사업들을 다 챙겨가지고 또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또 사후관리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한 뭐 애로점이나 문제점 뭐 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농촌 정책과는 중요한 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정책과에 근무하기를 상당히 좀 꺼려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만큼 농촌 정책과가 일도 많고 책임감도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인력을 뭐 충원해달라고 그리 요구를 하고 싶지만은 우리 고성은 전체 실정이 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서로 다독여가면서 서로 합심해서 최대한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머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지만은 특히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정책과 예산은 잘 반영을 해주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도 반영 잘 해주시고 우리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이렇게 좀 그 고성군을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데 이 사업들이 전부 다 공모로 다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 규모나 사업 규모나 이런 걸 보면은 일개 과가 해도 뭐 부족할 그런 뭐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예산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도 필요한 그런 사업이나 시설들이 되고 또 사업만 해놓고 또 뭐 이렇게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하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 분명하게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을 뭐 그걸 하시든지 오늘 행감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뭐 이 구조에 있어서 직원 뭐 수나 어떤 업무에 있어 가지고 좀 신경을 쓰실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한데 제가 한번 끝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뭐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우리가 뭐 실제로 1업 13개면 아닙니까? 맨 지역 뭐 우리 고성업도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뭐 전부 다 포함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되고 또 시설들이 활용이 잘 되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편리 또 뭐 어떤 복지의 그런 시설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좀 보강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수의 사업들이 또 뭐 위탁이나 우리 자체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위탁 하는 사업이 숫자가 좀 많습니까?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체를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자체로 하는 게 더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좀 주면은 좀 나을 수 있는데 그 농어촌공사 수수료 주는 것도 사업비에 더 이어시키라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높이 평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목소리 좀 내십시오. 그리고 이게 우리 농촌을 살리는 거고 고성군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담당 계장인 우리 이종재 계장 외에 우리 직원분들 참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힘내시고 또 주민들하고 상의 잘해서 또 예산 집행 제고하는데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 자, 본질의 이상재 의원님 본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4일 농지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이용 가능한 걸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 농박을 하는 분들도 일부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고 예, 또 바깥에 주말 농장이나 영농 체험하시는 분들도 체류형 쉼터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이 사업은 우리 고성에 잘만 하면 참 좋은 사업으로 그리고 인구 유입에 또 생활 인구 유입에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농촌 체류형 신고 수리가 한 몇 건 정도? 지금 현재 예. 5월 말까지 한 62건 정도 체류형 쉼터는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62건 많다 그죠? 예, 예. 예,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엄청 많다 그죠? 예.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죽거리, 영호 이런 관련해서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이제 태용하는데 불법 숙소 해가지고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체류형 쉼터를 잘만 이용하면 그분들에게 임시 숙소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안일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우리 농지법에서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지만 예. 합법도 지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체류형 쉼터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는 거는 막을 수 없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농지법에서는 그렇죠. 농지 불법 전용으로 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렵고 지난 6월 2일 날 6월 2일자 농지법 하위명령이 시행이 돼서 우리 근로자 숙소도 진흥구역 안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 농가들이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부분은 특히 우리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특히 계절 근로자들이 또 주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참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예. 하여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건축개발과하고 같이 아마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역할을 과장님 해주셔야 됩니다. 예, 해주셔서 우리 근로들이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 정현 의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체류형 쉼터에 관해서 이 신고하면은 수리하는 부서가 우리 농촌 적재과입니까? 주무 부서가 건축개발과입니다. 저희들은 농지 분야 협의를 해주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간단하게 하나 지금 체류형 쉼터는 지적도 상에 도로가 붙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적도 상에
도로가 뭐 안 나와 있더라도 해낭 도로라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해낭 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뭐 지적도상에는 뭐 명지나 어떤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 그 우리가 저 해낭 도로 개념이 우리 그 체류형 쉼터 관련해서 해낭 도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 해낭 도로를 꼭 지적도상에 도로로 안 돼 있어도 우리가 산림청에서 고시한 우리 해낭 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쉼터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림청에서 고시한 해낭 도로는 이 해낭 도로를 이용해서 이미 다른 허가가 났을 경우 그리고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이 그 진출입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 도로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 공공목적으로 그 포장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낭 도로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천 뚝방을 이용해 가지고 뭐 기계학 경장로나 농로가 포장이 되어 있으면은 그 지적도상에는 도로는 안 빠져 있을 거거든요. 제방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이런 데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이 부분은 우리가 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 건설과 관리 부서에서 힘이면 된다 그러면 가능할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의 뭐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소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해양도로로 보느냐, 법적으로 이게 지적도상에 안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해도 뭐 재량권에 많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민원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한번 그 알고 싶어서 보충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보충 질의 없으시죠? 예, 김학수 의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센터 인력 부족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제 귀농센터 이런 걸 운영함에 있어가지고도 귀농귀촌이 인구 추진이냐, 인구 쪽으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귀농이기 때문에 센터로 와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명확한 구분을 해서 정말 고성군의 귀농귀촌 그리고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해서는 귀농귀촌이 필요한데 그런 컨트롤 타워를 어디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과 그리고 각종 행정에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항상 하는 말이 가장 이슈가 5만이 무너지나 4만이 무너지나 이 인구에 대해서 정말 지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필 어쩌면 뭐 생활인구까지 늘려야 된다는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만 하고 특별한 컨트롤 타워나 추진하는 데가 없어요. 주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지금 센터에 한 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청도 추진하고 이제 뭐 국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그래 그런 컨트롤 타워를 한번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예. 자, 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과 그리고 공공형 계절 근로자 숙소 원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보성군은 37%의 어떤 고령화된 지자체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되고 또 젊은 인구들은 각기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도시로 유출해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농촌의 현장에서는 일손 부족이 심각합니다. 심각한 그 일손 부족을 지금 채워주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무단 이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이들을 데리고 갔다는 증언도 나오는데 농가의 한숨만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축구장 9배 크기만한 사과밭에서 60대 농민 혼자 땀을 흘리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손을 돕던 베트남 출신 계절 근로자 2명이 최근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친인척 관계인 이들은 농민이 마련해준 숙소에서 짐을 챙겨 야반 도주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들이 전부 다 이제 어긋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지금 찾지 못하는 거죠. 오늘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니까 최근 한 달 사이 충북 괴산과 영동군에서도 필리핀 등 계절 근로자 5명이 무단 이탈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충북 7개 시군에서 무단 이탈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0명이 넘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이들을 승합차에 태워 달아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한국분처럼 보이는 여성분이 다른 외국인들도 주변에 있던 적이 있었고 같이 데려갔다고 말하셨어요. 법무부가 밝힌 지난해 무단 이탈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490여 명. 하지만 실제 이탈자 규모는 2배 가까이 많은 890여 명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국 시군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역대 가장 많은 6만 7,700여 명. 무단 이탈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막을 대책도 이탈자를 추적할 뾰족한 방법도 없어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국희입니다. 자, 이 영상 외에 또 얼마 전에 마늘밭에서 여긴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가 불법 단속이 나왔을 때 어찌 됐습니까? 그 마늘밭 여긴 근로자 모두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없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경상남도 앞에서 마늘밭 경영하는 우리 농민들이 그 앞에서 집회를 하는 광경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 지금 농촌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어서 우리 고성군은 이런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런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은 우리 농가주와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그 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그리고 어제 6월 9일 날 또 우리 농가주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대상으로 그 집합 교육을 실시를 했고 우리 담당자와 우리 기관제 우리 근로자분이 수시로 전화 면담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무단 이탈, 반이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은 올해 현재까지 무단 이탈자는 없는 것으로 그리 조사가 되었습니다. 무단 이탈자는 없어요. 그러면 이 외국인을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라오스에 MOU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와서 지금 보면은 21페이지에 보면은 2024년도에는 85농가에서 9,018명이라는 계절 근로자를 인력을 채용해서 썼어요. 이 정도로 지금 농촌의 현실은 계절 근로자가 아니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고성군이. 예, 의원님, 220명. 방금 말씀하신 9,018명은 우리 국내인들. 우리가 저희들이 하면서 내국인 근로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구분해서 진행을 하는 외국인. 예,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66농가에서 220명. 예, 맞습니다. 예, 220명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그만큼 심각하게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 이제 이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이렇게 우리가 고용하는 데서 애로점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인력 확보 문제보다는 우리 외국인을 입국시키는데 그 절차 진행이 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입국을 해서 농가에 배치되는 그 시점이 좀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기 위해서 그 사천 발급, 그 비자가 발급이 되는데 비자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4에서 한 6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창원관 내 10개 시군에서 창원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법무부 창원 출입국 사무소에서도 그 일을 처리하는데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아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어떤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입출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어떤 비자 발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따른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고성군에서는 우리 고성군 자체 내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을 하지 않고 있고 경상남도에서 도입된 걸 저희들이 신청하는 시스템입니까? 지금 이제 MOU 체결은 도 단위에서 했지만은 우리가 계절 근로자를 입국시키고 하는 부분은 저희 군에서 해야 예, 예. 됩니까? 그럼 저희 군에서 하는데 그 지금 한 담당자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한 명이 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지금 그러면 그 입국 이 외국인을 저희들이 고용할 때 비자 발급이 있다면 이 A 어떤 그는 비자 발급을 해갖고 오는 그 근로자를 언어가 지금 잘 통해야 그걸 일 수습이 쉬울 텐데, 지금 우리 한 명이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은 외국인하고 소통은 잘 됩니까? 그분은 우리 직원 행정 업무를 보고 네. 어느 소통 부분은 통역가를 우리가 그때그때 섭외를 해서 확보를 해서 통역가는 뭐 계약직이나 그런 거 안 하고 그때 순간적으로 쓴다 이 말이다. 그죠? 예, 확보를 해놓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왔잖아요. 비자를 발급해서 왔을 때도 어떤 통역 부분에 문제도 있고 또 그 농가하고도 문제가 있으니 어떤 계약직이라도 그런 통역이 가능하신 그런 계약직을 한번 써서 입국할 때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분이 우리 나라에 와갖고도 농가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통역을 할 수 있는 전문 분야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한 명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쪽 방향으로 일반 뭐 다른 기관제보다는 계약직이나 안 그러면 공무직 형태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고 그리 저희들이 뭐 거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지만은 최대한 계속적으로 그게 왜 안 쉬워요? 지금 우리 이제 가장님과 우리 소장님도 계시는데 그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농촌 일손이 아까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손을 넣으면은 그 수확한 걸 거둘 수 없는 이런 시점까지 와 있는 이런 현상에서 그런 소장님 그런 게 불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예산 네, 저희가 이제 우선은 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그 이제 담당자를 이렇게 스포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통역관을 이제 전문적으로 채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예, 그 상의하셔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센터에 한 분이 너무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 일을만 담당 수력은 안 하잖아요. 그 외에 다른 일까지 지금 동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부가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해결해 주시고, 그럼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지금 우리 농가에 왔어요. 그러면 자 숙소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농가에서 숙소를 확보해서 그 분을 고용해야 되죠. 네. 지금 상황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고성군의 대농들은 그런 부분이 해결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농이나 아니면 밭작물을 하시는 분들 지금 저기 가면 시금치나 뭐 이런 데 뭐 전부 다 어르신들이 진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 어떤 외국인들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숙소 문제가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숙소를 지금 보면 우리 고성군이 농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 미래를 보면 그 숙소 건립이 정말 필요해요. 공공형 외국인 숙소 건립, 그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이거 공공형 숙소 건립은 국비 지원도 받고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다른 지자체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지자체가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성군에서 지금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공공연 계절 근로를 위한 그 숙소 부분은 우리가 농협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우리 농협에서 뭐 협조를 여러 차례 구하고도 그래 했지만은 아무래도 그 농협의 그 재정력 부담 그리고 이제 효율성 문제 등을 우려해서 쉽게 농협에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다. 그죠? 그런데 농협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과장님은 뭐 그에 대해서 좀 문제는 답변하기 좀 그렇지만 본인은 생각을 그렇습니다. 농협이 농민이 존재해야 농협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전부 고령화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농협이 우리 농협을 건너편로 4개의 농협이 있고 농협 중앙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농협 4개의 농협에서 이걸 논의를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농협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농협 단체장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전에 우리 농협 단체장 간담회 시에 그걸 했지만은 그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농협에서 그 운영하는데 이제 어떤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1억 정도 1년에 지원해줘가지고 잘 되어가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관계를 유연하게 서로 협의를 하게 되면 어떤 방안이 나오게 돼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연구단체를 해가지고 농협이나 관계자들하고 이제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테니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행히 우리 고성군은 이렇게 외국인이 와서 아까처럼 밤에 어떤 중간에 어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도망가고 이런 일이 없다고 하니 정말 다행인 것 같고 그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현실을 잘 반영해가지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리 고성군에 와서 정착해서 또 한 번 간 외국인 근로자가 또다시 고성군을 찾아서 고성군의 어떤 생활 환경이 뭐 다른 지자체보다 좋더라. 그리고 공공행 일자리를 하게 되면 농민들도 부담이 덜 가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고성에서 잘 생활하고 또 자기네들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사업이 되는 길을 바랍니다. 과장님.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보충 질의 없으시죠? 자, 제가 잠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석 의원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질문, 숙소까지, 입구까지, 숙소까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아마 작년 12월 달인가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제안회가 5분 자유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예, 법무부 창원지방 법무부에 워낙 입국 절차가 우리 전남 공무원 혹시 한 분 와 계십니까? 예, 없죠? 이 자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통영으로 좀 일관될 수 있게끔 이렇게 건의를 해달라 그랬는데 아마 국회의원님도 그 건의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김지 국회의원이 이 건의사항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법적인 미비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고, 자, 그리고 우리 공무원 중에 전담 공무원 1명, 공공근로 1명, 기간제 근로 1명하고 3명 확충이 됐습니까? 확충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확충을 하시는데, 자,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거의 내국인이 9,000명, 우리 애국인 계절 근로자가 220명 작년에요. 예.
그러면 거의 한 20%가 외국인 근로자죠. 220명이면은. 예. 근데, 자, 입국부터 관리, 숙소, 이거 어디 그 도움을 많이 받습니까? 농업경영인 단체에, 예. 농업경영인 단체가, 농업경영인, 거기서 지금 관리하고 숙소 관리, 또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도움을 주고 있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항수 의원님이 공공형 농협하고 공공형, 전국의 각 시군별로 공공형 하다가 실패하고 또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참, 내국인 근로자가 9,000명이나 이렇게 했다 하는 게, 아이고, 작년 농사는 그래도 뭐 크게 어려움이 없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츰차츰 내국인 근로자가 줄어들고,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외국인 근로자가 뭐, 올해 벌써 3월달, 4월달까지 198명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상반기에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왔네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과장님, MOU 체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어느 나라하고? 예, 지금 우리 필리핀, 마라곤돈하고 다보시 2개 도시를 대상으로 그 업무 협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순군 정부하고 정부라 칭합시다. 필리핀의 무슨 뭐 시, 군 정부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을 때 이탈이나 또 뭐 딴 그거 있으면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약. 예. 그렇게 해갖고 오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면은 좀 또 관리를 아까 우리 김항수 의원님 통역도 붙이라 뭐 어쩌라 하면은 외국 근로자 하나 쓰려고 예산을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농경영인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표준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베트남에서 시집 온 사람이 통역도 조금 하고, 예. 농경영인에서 뭐 인건비가 조금 나가더라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 또 필리핀에서 오는 사람들은 또 필리핀에 또 시집 온 사람이나 필리핀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 그 농업을 경영을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공형도 좋지만은 공공형이 농협 그 조합장들이 끓이는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물론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만은 끓이는 대신 우리가 공공형 농협 맡기지 말고 하면서 숙소까지 지금 아까 김항수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 숙소까지 어떤 단체 숙소를 만들어 가지고 서북군, 동북군, 북부권 이렇게 출퇴근형 그러면 이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작아질 수도 있고 이랬는데 전체적인 복합적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우리 대책을 외국인 근로자 뭐 하는 대책을 계획을 수립을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한번 쉬어보시고 도야하고도 유기적인 그게 있어야 되겠지만은 과장님이 내년 정도는 우리 여기 500명, 600명이 들어와도 관리가 잘 되고 농민들한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한번 통보를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하시면은 외국인 근로자는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까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 고성군에는 농업경영인들 그 도움으로 이탈도 적고 이런 부분이 입닥하는 건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지금 이렇게 충분히 전담 인원이 외국인 근로자 전담 인원이 정확하게 한 분이 딱 계셔가지고 전에는 뭐 또 딴 데로 전근 가거나 이래버리면은 또 업무 받아가지고 힘들고 이랬는데 전담 인원이 한 명 딱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라고. 예, 그때 내가 5분 자유반 하면서 계획을 숙소 부분 이런 부분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시라고 내가 5분 자유반을 했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한번 계획을 한번 다시 수립을 해 주십시오. 입국부터 관리, 숙소 관리, 농가, 또 농가에서 또 신청하고 이런 것도 유기적으로 또 과장님 협조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 한번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한번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합시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그래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본질이 혹시 있습니까? 예, 김원선 의원님 본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22페이지의 기농기촌 유치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 우리 기농기촌 가구 수를 보니까 4,624가구 정도 되네요. 예, 근데 이제 어느 지역에서 기농기촌을 많이 하는지 보니까 부산 경남에서 79.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농기촌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고 정책들을 펴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정책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기농기촌 인구가 많은 그 부산에 그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서부산 터미널 내에 그 전광판 광고 홍보를 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농기촌 박람회라든지 그 도단위, 전국 단위 그 박람회에 참석해서 우리 기농기촌 홍보 및 상담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기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우리 고성군을 체험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한 달 살아보기라든지 여러 가지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농지원센터 내에 기농의 집을 운영을 해서 그 우리 도시민들이 일정 기간 살아가면서 우리 고성군을 알아가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도 하시고 좋은 정책들도 펼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5년간 우리 기농기촌 인구를 한번 보니까 6,630명 정도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기농 인구는 한 10% 정도 된다고 그죠? 예, 그 정도. 예, 그리고 10% 정도 된다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분들이 좀 정착도 잘 하고 계시죠? 예, 이분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고성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뭐 인구가 6,630명 정도 되면 이걸 제가 한 5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1,326명 정도가 지금 매년 기농기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뭐 인구 청년 추진단에서도 노력하고 전가에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 중심에는 농업 정책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굉장히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우리 기농인들 지금 기농인 집에서 지금 4가구 정도가 5명이 거주하고 있네요, 그죠? 예, 그럼 이분들이 고성군에 이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성군에서 많은 이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게 제일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기농을 하시는 분들은 그 농지 구입이라든지 영농 기반이 확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 지원을 바라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어떤 지금 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농 세대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 그리고 이제 기농인들을 위한 그 체험 실습포를 우리가 기농지원센터에서 2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인터넷에서 사용도 하게끔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2개소를 운영 중인데 지금 주말 농장은 49개소를 운영하고 있네요. 그죠? 분양하고 있습니다. 예, 그죠? 주말 농장 49개소.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죠. 그죠? 예, 작년보다는 몇 개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항들을 고려해서 기농기촌인들이 고성군에 잘 정착을 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우리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농촌 정책과와 그리고 우리 인구청년 추진단이 여기에 선두적인 좀 역할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농기촌인들이 지금 여기 고성군에 와서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고성군이 좋아서
고성군의 정책을 하려고 기촌을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상황들도 많죠, 그죠? 예, 제가 알고 있기는 조금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우리 과에서는 기농인들과 기촌인들 그리고 우리 고성 군민들이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도 사실 저도 그 5분 자유발을 통해서 그 조례도 발의하고 하긴 했는데 우리는 이 과에서 농촌 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이 고성에 오신 분들이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 그런 정책들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의. 예, 정유환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원순 의원님이 지금 기농기촌에 있어가지고 우리 통합지원센터가 뭐 방금 얘기하는 기농기촌 지원센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기농지원센터가 예, 거기는 인원이 몇 분 계십니까? 지금 이제 기농지원센터에 별도로 그 근무자가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아, 있지는 않고요. 예, 예. 그러면은 우리 농촌정책과에 인력 육성 담당의 기농기촌 이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예, 예, 맞습니다. 그 담당자가 몇 분 계십니까? 예, 담당자 저 기농기촌 업무를 보는 직원이 네. 한 명입니다. 한 명이 이제 물론 이제 기간제 근로자 2명하고 그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간제가 2명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외부에서 고성에 기농기촌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기농기촌에 관계된 뭐 콜센터 내지는 통합적으로 이렇게 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표 전화번호나 주무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그 체계돼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 분야는 저희과에서 일괄 처리가 되지만 또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기농기촌 관련해서 뭐 컨트롤 타워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우리 김양수 의원님이 5분 자유 발언을 한번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셨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요 아주 불친절하다. 이 부서에 전화하면은 저쪽으로 돌리고 저쪽에 하면 이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 불만이 참 많더라고. 이래가지고 무슨 기농기촌을 뭐 그거 하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하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참 기농지원센터 뭐 어떤 이런 그 기구는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문의를 하는 것에 대한 대응 체계는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오늘 행정복지국장님도 요 와 계시는데 자 뭐 일단 고성에 기농기촌을 하고 싶다, 농사를 짓고 싶다, 아니면 뭐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농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집을 대해서 빈집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그 다음에 청년이 오겠다 하면은 뭐 청년농 지원 사업이 뭐 어떤 게 있다, 뭐 새로 오면은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싹 해가지고, 아니 고객이 감동 아니고 고성에 오고 싶은 사람이 감동 아니고 졸도를 할 정도로 해도 얼똥말똥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와의 어떤 경쟁이나 있는데 뭐 과연 이게 뭐 우리 김원순 의원님 성과를 보니까 이 방문 뭐 상담을 하면 실제 와서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마음씨가 좋구나 그런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 정말 이 우리 고성의 뭐 기농기촌 또 기업 뭐 이런 것까지도 통합할 수 있는 통합센터를 한 개 만들어 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오면은 원스톱으로 뭐라도 여기는 보직을 오래 둬 가지고요 최고 전문가가 앉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방면에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드려가지고 가면 각 실과 부서로 우리가 너무 잘 모르니까 요거 상세한 이렇게 전달로 해드리고 이렇게 아주 고성은 친절하고 진짜 살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올까 말까인데 이게 안 되면은 귀농귀촌은 이제는 뭐 자기 마음이 없고 고향 아니고 그러면 오기는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꼭 한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고성군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 인력 보강을 해서라도 뭐 그 분야별로 한 분씩은 뭐 기간제를 모시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전문가를 모시든지 해가지고 우리 그 김차연 씨인가 누구 우리 담당자가 예, 오늘 오셨어요? 안 왔습니까? 그분네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었는데 안 오셨네. 근데 우리 과장님도 우리 계장님 고생하시지만은 한번 챙겨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이렇게 인구 증가 한 명 시키기라고 애 한 명 놓으면은 돈을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주고 막 온갖 걸 다 해주는데 그 저기 자발적으로 오겠다 하는 걸 잘 모셔야죠. 안내 잘 해드려야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이 없으시죠? 혹시 본질이 뭐 하나씩 남았습니까? 듣습니까? 자, 이상재는 없으시고, 김문수님 없으시고, 예, 정리한 없으시죠? 예, 정리한 없으시고, 예.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고성인 농업인 수당 지급 조례를 올 4월 달에 제가 아마 발의해가지고 뭐 통과됐는데, 예, 지금 무지하고 있습니까? 농업 수당을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까지는 농업 체육 카드로 그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까지. 예, 빠르게 한다고 했는데 4월 달에 현금 지급을 많이 원하잖아요. 또 우리 그 농업인들이, 각 읍면에 뭐 파머스마켓 이런 데도 그렇고 뭐 좀 쓰기가 좀 불편해서 현금을 지급을 하자 그랬는데 그 현금 지급을 올해 추진을 안 하시고. 지금 현금 지급 부분과 농협 체육 카드, 지역 상품권 그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당초 시작부터 올해는 그 농협 체험 카드로,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청받고 하는 시기가 좀 늦었지만 올해부터는 한 달 신청을 빨리 받고 또 지급도 올해는 또 한 달 빨리 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그 통과가 됐고 해서 지금 이제 올해는 농업 체험 카드로 하고 내년에는 우리 농가들 의견을 더 반영을 해서 뭐 지급 수단은 결정을 하도록. 하여튼 그 농업인들이 현금을 아마 선호를 할 겁니다. 농업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년에는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적극 검토하도록. 예. 그리고 우리 수감자로 보면은 우리 계약 심사 일상 감사 지적 및 조치 사항에 보면은 우리 3.3일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 신축 공사 이거 11페이지 보시면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 수감 자료 여기 보면 11페이지에 보면은 계약 심사 지적이 경상남도에서 3.3일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 아주 공정률이 10% 3.3면이. 예, 지금 이제 그 올해 착공을 해서 현재 기초공사는 마무리가 됐고 그 백채와 지붕 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딴 내용이 모르겠는데 이 40억짜리죠 공사 금액이. 예, 전체는 40억이고 이 건축 분야는 22억 정도. 근데 22억 중에서 보면 건축 전기 뒤에 가 보면은 또 우리가 일상감사 자세감사에 보면은 통신 이래가지고 조정된 게 거의 한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예, 맞습니다. 이 설계부터
뭐 잘못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건 좀 지양을 좀 해주시고 예. 딴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거의 뭐 100만 원 수준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적 안 당할끔 처음부터 잘못하면 단추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좀 조치를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서 준비해 예.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아, 보충질의, 예, 이상자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정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농업인 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금 지급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 그 연도별 추진 계획 지금 현재 농업 체험 카드로 지금 다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미사용 반납금을 보면 2022년도에는 4.9%예요. 또 23년에는 줄어들어서 3.5%, 그 다음 24년은 더 줄어들어서 1.9%입니다. 예. 지금 한 6,500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됐는데요. 지금 이 데이터를 볼 때 농업인 수당에 대한 홍보가 좀 점점 잘 되어가고 있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일부 지금 그 체험카드 사용에 대한 그 고령인들의 조금 이게 불편함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교육, 그 다음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서 그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면담을 좀 진행한다든지 읍면에 다 지금 그 데이터가 다 있을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수당 지급할 때 이미 개인정보 동의서나 그 명단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그 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명단이 있을 거예요. 명단이 있으면 우리가 뭐 찾아가는 행동도 하니까 그 부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걸 뭐 좀 소진하는 방법도 좀 안내도 해드리고 이런 방법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현금을 현실화해버리면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실제로 농업이 목적이 농어촌의 고육적 기능 정지가 농업의 활동을 보상하는 의미거든요. 그 의미가 퇴색돼요. 자기 관 내에서 지출이 안 되고 있고요. 관 내로 나가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하고요. 그 외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지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보고 이게 정말 힘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건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 단위로 그 계획별로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지급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우리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 농업의 수당이 우리 고성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농업 체험 카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험 카드, 현금, 그 고성 사랑 창구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지급 수단을 결정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쓰고 나면 잔액 또 문자로 바로바로 오더라고요. 얼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만 조금 이제 교육하고 홍보만 좀 되면 이게 0%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어쨌든 내년에 주민들 의견 잘 반영해가지고 그래갖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가만히 있어봐. 시간이 조금 그렇네. 하여튼 중식을 합시다. 자, 의원 여러분 개장을 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지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견 없죠? 예. 농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축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데 위원님 이건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까지 하죠. 14시까지 하있어. 가만히 있었다 일 하이소. 자, 수고했습니다. 덕분에 잘 먹는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농기계 해야 되는데.